네, 동작이 안 될 때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휴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즈를 살펴보니까 휴즈가 떨어졌을 때, 휴즈를 또 갈아 끼니까 또 떨어질 때, 네, 그때는 네, 기판 밑면에 보시면 또는 기판 요소에 해당되어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판 밑면에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보통 IPM 모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구분하자 그러면 PFC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SPM, 밑에는 PFC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도통태서 하게 되면 여기는 정상, 여기는 B순하기 때문에 이게 합선된 것입니다. 내부에서 부품이 쇼트 났다. 그리고 여기 공통으로 놓고 다시 찍었을 때 여기가 D순하고 여기가 D순하고, 우리가 다이오드를 봤을 때 보통 4개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브릿지 다이오드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은 다이오드 4개 중에서 1개가 내부에서 합선됐다, 쇼트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따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서 통째로 다 빼서 가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밑에서 납땜을 해가지고 구멍에서 또 다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이 되어져 있을 때 이걸 뽑고자 할 때, 이걸 뽑고자 할 때 잘 안 뽑힌다. 그렇게 되면 이걸 다 끊으면 됩니다. 이 IC 자체 모듈이라는 자체를 다 못 쓰는 것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고장났을 때는 전체를 다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여기도 기판 자체를 못 쓰게 되면 이걸 다 끊으면 됩니다. 자, 이때에 보시면은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쭉 따라왔을 때 지금 휴즈가 이쪽에서 와가지고 쭉 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왔네요. 여기에 휴즈가 이쪽에서 있어가지고 쭉 돌아서 이렇게 와서 여기 있습니다. 모듈이 비슷한 게 2개 있는데 여기는 리액터 들어가고 코일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잘 모르게 생겼으면 이때는 메인펜으로 또는 표시를 해 놓게 됩니다. 또는 다른 걸로 표시를 해 놓는데 X라든지 또는 세모든지 또는 동그라미나 네모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안 해놓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해 놓으시게 되면 위하고 아래하고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다리를 잘릴 때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게 되면 다리를 잘릴 때 혼동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멀쩡한 거 자칫 잘못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니퍼로 자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이제 이런 니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이러한 니퍼들을 쓰는데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니퍼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핀에 약간 입구 쪽에 보시면 칼날 넓이가 약간 좀 다르거든요. 아니면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제 함석가위라 그러죠. 이런 거 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칼날이 좀 날카롭게 생겨서 뼈 쪼고, 네. 네, 이쪽에 PCB 기판, 네, 전자 수리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니퍼를 가지고 딱 tuk싹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잘라볼게요. 같이 껴놓고 자주 많이 쓴 손에 익은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를 때는 하나 요령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대고 자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자르는 게는 이게 칼날이 딱 꼭 잘라지는 거하고 이렇게 비스듬 칼날이 잘라지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렇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를 밑에서 바짝 자르는 거는 안 좋습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뺄 때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를 바싹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남겨 놓으신 게 나중에 어떤 확인 사살이라 그러죠. 네, 그런 때 좀 도움이 되고자 할 때, 또 다리를 들고자 할 때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 부품 못 쓰는 거거든요.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들릴 겁니다. 잘려졌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 놓고 했을 때 또 혼동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자칫 그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두 개 중에 X 표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쭉 바깥으로 나와져 있는 평상시 많이 보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는 나중에 자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아니면 안 자를 수도 있기도 하고, 왜냐면 납땜이 안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양새에 따라서. 그래서 여섯 개는 안에 있는 건 놔두시고 일단 밖에 있는 거 먼저 자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렇게 보시면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이렇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여기 좀 오른쪽에 뭐더 자른 이유는 얘가 좀 듬성듬성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쉬워서 이쪽부터 좀 잘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약간 칼날이 들어가는 대로 니퍼에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비스듬하게 틈새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하면서 제끼니까 마지막에는 아마 좀 잘리기 싫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 잘랐죠. 네, 아까 지금 안에 있는 6개 있죠. 그거는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빠집니다. 이거. 이렇게 빠지죠. 납땜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녹C, NC라고 그래서 안 쓰는 핀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른 데 다 잘랐는데 그렇습니다. 부스트에 잘라가지고 2번씩 집게로 뽑아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안 잘라줘도 된다는 거. 네, 이거하고 또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안 잘라도 되는 핀이 있다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뺄까요? 이거는 이번에는 이런 니퍼가 아니라 이제 플라이어라 그러죠. 이런 녹노이즈 플라이어. 그걸 잡고 인두기 가지고 쭉쭉쭉쭉 당기면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을 달궈서 빼보도록 할게요. 네, 인두기 열을 좀 달궈 놓고 네, 그런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핀 다 빼야죠. 빼고 구멍을 만들어야 다시 또 이와 같이 새 거를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구멍을 깨끗하게 잘 뽑아야 됩니다. 자, 뽑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자세를 잡고요. 제가 카메라와 더불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세가 어정쩡하게 또는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밑에 핀을 하나하나씩 잡고 카메라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인두기 열을 대하면 일단 인두기 열이 좀 갇혀지면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지 되는데 이거가 열이 달구면서 당기면은 밑에 있는 패턴이라 그러죠. 전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일단 인두기 열이 좀 달궈져야 된다는 거. 저는 일단 뒤집는 경우는 안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열을 좀 잡으려고 이렇게 잡고 어수선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혼자 갈 때는 다르게 어깨에서 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카메라 속에 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집니다. 자, 저쪽 넘어서 이쪽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밑에 금방 빠지는데 여기가 패턴이 좀 굵은 거 있죠. 그거는 좀 잘 안 뽑힌다든가 그랬을 때 열을 좀 더 주시면 되는 거고요. 무조건 온도를 올리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때 열량이 좀 좋은 인두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온도를 올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부품이 납땜을 했을 때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마저 더 뽑아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좁은 거 3개는 금방 뽑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총 4개 중에서 2개가 남았네요. 여기 2개 남은 거는
바로 옆에 있는 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리스타. 이렇게 뽑히고요. 하나 더 남았죠? 이렇게 뽑혔습니다. 일단 작은 거는 놔두시고 일단 큰 거를 먼저 작업량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받침대처럼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었고요. 이게 다 뽑혔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구멍을 내기 위해서 나붓기라는 뽁뽁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여기를 빨아내는데 여기서 세납 한번 좀 부어주게 되면 인두가 말 잘 듣고 열량 자체가 좀 좋아서 밑에 아래에 있는 구멍이 시원스럽게 개통되다시피 잘 빨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 블록하게라든지 뭐 좀 납이 좀 나와 있을 때 네, 그런 데는 잘 안 빨린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인두기를 보시면 납땜 흡입기 보시면 이와 같이 앞에는 고무 바킹처럼 되어 있는 실리콘인데 좀 부드럽게 촉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됐을 때 톡 튀어나왔을 때 기판상에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기판 밑에 있는 패턴이라 그러는데 선 굵게 지나가는 거 그거는 열량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방열판처럼 되어져 있거나 전류를 많이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충족하게 열 가해주고 네, 그런 상태에서 쭉 하면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 뽑혔습니다. 이때 확인을 좀 좋게끔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이 구멍 이 자리죠. 이렇게 쭉쭉 갔을 때 이 자리 잘 뚫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구멍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빼볼게요. 되고 대략 온도가 녹았다 싶을 때 마음속으로 세셔도 괜찮습니다.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시간대. 일곱. 이번엔 7을 샜네요.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인두기 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뺐습니다. 자, 봐볼까요? 네, 표시가 팍 나죠? 구멍 뚫린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구멍 뚫린 자리가 이렇게. 나머지 거 다 이런 식으로 구멍 뚫어서 납흡기로 납을 다 빨아낸 뒤 상태에서 이와 같은 쇠칩을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쇠칩 다리가 잘 들어갈 때 안 꽂혀가지고 밀리가 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잠시 카메라를 끊고 제가 작업 다 하면서 빼도록 할게요. 납흡입기로 다 잘 마무리해서 작업을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네, 새 칩을 꽂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런 케이스로 보관되지 않고
보관 상태가 안 좋을 때, 네, 그때는 이게 이제 꽂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핀 자체가, 구멍 자체 위치라든지 간격, 각도 뭐 이런 게 약간씩 좀 다 달라가지고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도 잘 뚫렸고 새 칩이고 해서 살짝 그 자리에다가 올려놓다시피 하면 이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납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두기로 납땜만 하면 이제 1차 작업은 다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플럭스라는 게 있는데, 또는 패스트 이런 게 있는데, 패스트는 약간 납땜을 하고 나서 좀 새카맣게 됩니다. 네, 근데 패스트 말고 플럭스 재질로 납땜을 하게 되면 납땜 상태가 굉장히 양호 깨끗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좀 살짝 발라주다시피 하고, 그리고 맞은편 이쪽에도 발라주고, 아까 안쪽에 납땜 안 해도 됐었죠. 그래서 바깥쪽에 일렬로 쭉 되어져 있는 것만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하고, 네, 인두기로 납땜을 하면 되겠습니다. 납땜은 이제 평상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온도를 팍 올려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온도를 딱 올리고 나서 납땜을 할 때 하고 나면 부품이 손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도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두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고 나서 다리 핀과, 네, 그 다음에 PCB 기판에 있는 이게 열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서미스타가 그 옆에 벽면로 되어져 있는 거라서 보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가운데 RS였나요? 네, 그쪽에 양쪽 끝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보통 브릿지 다이오드, 그래서 이 안에 브릿지 다이오드가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네거티브 해당되어 있는 것처럼 다리 3개 또 하나 동떨어져 있는 거 있었죠. 이렇게 납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땜은 이제 그 안에 밑에 스며들어서 맞은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은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너편 이쪽에 있죠. 네, 그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땜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칩은 다 새 걸로 갈아 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넣고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220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0을 콘센트에다가 조심하면서 꽂아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릴레이 딸꼭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AC를 놓고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가 여기가 220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놓고, 제가 손 보이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찍으면 얘가 220 AC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V 또는 312V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심하면서 찍으면 이 자리 하고, 네, 그리고 그라운드 GND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자리 300V.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기준 300V 들어간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콘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찍어 보실 때 여기가 콘덴서 마이너스고 콘덴서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V 찍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찍히니까 잘 됐던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휴즈가 뻥 터지는 그런 고장 증상이 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뒤집어서 전면을 보시면 잠시 전기가 들어간 상태시니까 밑에 쇼트날 부분들 정리정돈하면서 조심하면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플러그를 콘센트에 뺐다가 다시 방전되고 나서 꽂아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딜레이 붙는 소리, 딸깍 소리 날 거고, 여기 불 들어오는 경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 한번 조심하면서 꽂아 보도록 합니다. 네, 딜레이 딸깍하고 여기 이렇게 식으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잘 됐거든요. 나머지 연기를 안전하게 쉬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같이 제품을 보내실 때는 안 되는데 고장 증상하고 연락처가 가끔 보면 송장에 가려서 안 보이거나 또는 택배 송장 자체에 별 필요로 돼 있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연락처를 문자나 메모해서 남겨서 보내주시고요.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또는 아마 시즌제에서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서 그러는지 에어컨 세팅이라든지 할 때 이와 같은 제품 자체가 고장났을 때 당황하게 되고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 수리할지 잘 몰라서 질문하거나 문의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자 수리 전자 공부를 좀 배워보겠다고 또는 PCB 기판 원포인트로 좀 속기로 배우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많이 있으셔서 잠깐 요즘에 좀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마 형식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